질문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집합 A가 있고요. 2, 3, 4, 5가 있고,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을 각각 A1, A2 쭉쭉쭉 가서 A15라고 한다.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15개 있겠죠? 2의 4승에서 1 빼니까 15개고, 그때 이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A1 이렇게 있잖아. 여기 요 부분 집합들 중 A1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small a1, large a2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걸 a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소인 거를 얘라고 할 때 이거의 합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지금 A1이 만약에 A1이라는 건 이 2, 3, 4, 5의 부분집합 맞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쳐봐. 2, 3. 야, 이러면 여기 원소 중에서 최소는 뭐야? 2죠? 그럼 얘가 A1이 되는 거야. 만약에 A2가 3, 4, 5였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인 원소는 뭐야? 얘죠? 여기서 3이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된다. 이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요 느낌인데 문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내보고 구하러 간 게 이거잖아요. 최소인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쭉쭉 가서 A15 그거를 구하라고 온 거잖아. 합을. 그러면 만약에 봐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차피 잘 봐. 케이스 1이 뭐냐면 최소인 원소가 2였다, 2다. 그러면 잘 봐봐. 최소인 원소가 2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인 원소는 무조건 2죠. 그 다음에 만약에 2, 3, 4다 1에 돼 있어도 최소인 원소는 2예요. 즉 최소인 원소가 2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반드시 2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2를 포함하기만 하면은 최소인 원소가 2가 되는 거야. 무조건. 왜? 2, 3, 4, 5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얘니까 얘가 2가 포함만 되면 무조건 최소인 원소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핵심이죠. 2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최소인 원소가 2예요. 그럼 그 개수를 구해보자 이 말이야. 잘 봐봐. 집합 A 2, 3, 4,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개 나옵니까? 2의 4승에서 1을 빼면 되겠지. 몇 개야? 8개가 최소한 반드시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그 말인즉슨 최소인 원소가 2인 경우가 8개가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만약에 최소인 원소가 3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잘 봐봐. 요때는 잘 봐봐. 일단 3을 가지고 있어야 돼. 3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봐봐. 여기서 핵심인데 2는 없어야 돼요. 야, 2가 있으면 최소인 원소가 3이 아니고 2가 되겠지.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는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전체 2의 4승에서 3은 없어야 되니까 1을 빼고, 3은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1을 빼주고, 2는 없어야 되니까 1을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몇 개죠? 4개가 나오는 거야. 그 최소인 원소가 3인 경우는 4개의 부분집합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 했고 3 했고 4. 만약에 최소인 원소가 4다. 요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4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4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야, 2하고 봐봐, 2하고 3은 없어야 돼요. 왜?
2하고 3이 들어가는 순간 최소인 원소가 4가 될 수는 절대 없죠. 그러면 이거 개수 몇 개예요? 전체 2의 4승에서 4는 있어야 되니까 1을 빼고 2하고 3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럼 얘는 몇 개예요? 2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최소인 원소가 5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최소인 원소가 5가 되려면 일단 5는 가지고 있어야 돼. 5는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봐. 나머지는 다 없어야 돼. 2, 3, 4는 절대 있으면 안 돼. 2, 3, 4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최소인 원소가 5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개수는 몇 개예요? 전체 2의 4승에서 5는 가져야 되니까 1을 빼고 2, 3, 4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뭐야? 2의 0승이죠. 1 나옵니다. 그러면 잘 봐봐. 이 합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최소인 원소가 2인 경우는 8개 존재하니까 2가 8개니까 2 곱하기 8을 하면 되고 3인 경우는 4개 존재하니까 3 곱하기 4를 하면 되고 4인 경우는 2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 5인 경우는 1개 존재하죠. 그래서 5 곱하기 1 이건 얼마야? 16 12 8 5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되겠지. 다 더하면 28에 36에 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약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네요. 약간 생각을 해야 돼. 핵심은 이거죠. 최소인 원소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분류할 생각을 좀 해야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죠. 얘는 두 집합이 있고요. 라지 A가 ABC, 라지 B가 AB, BC, CA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답니다. 집합 A랑 집합 B가 같대.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두 개 같다고 해서 잘 봐봐. A랑 AB가 같고 B랑 BC가 같고 C랑 CA가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B랑 얘가 같을 수 있고 C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A랑 얘가 같을 수도 있어. 이건 아무도 몰라.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어쨌든 같은 거라는 거야. 얘랑 얘가.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같다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A가 AB다, B가 BC다, C가 CA다. 이런 식으로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같은 거긴 해. 근데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데 꼭 100% 이렇게 같아질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힌트를 결정적으로 준 게 잘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3이래.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어차피 봐봐. 얘랑 얘 여기 있는 얘랑 얘가 다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마3이래. 그럼 얘네 세 개 다 더한 것도 마3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잘 봐봐. 얘를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AB랑 BC랑 CA를 더한 것도 마3이 되는 겁니다. 같은 숫자니까 이거 같은 숫자 3개 아니야. 어쨌든 같은 수를 3개를 더하면 이거 같은 수를 3개 더할 때 마3 나왔으면 얘도 3개 더하면 마3이 나와야겠지. 왜? 같다고 하니까 A랑 B가. 알겠지? 야, 그럼 또 하나 알 수 있니? 이것도 알 수 있죠. 만약에 잘 봐봐. 얘네 3개를 곱했대. 그럼 얼마야? A, B, C죠. 그러면 얘네 3개 곱한 것도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야 돼. 같은 숫자들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나씩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식이 힌트가 됐지.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얘는 A, B, C에 잘 봐봐.
A, B, C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봐봐. 얘를 다시 정리하면 A, B, C는 결국 A, B, C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 A, B, C 나누기 해보세요.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0이 아니잖아요. 0이, 이거 원래 나누기 할 때, 문자를 나누기 할 때는 0인지 0이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야? A, B, C는 뭐가 돼? 1이 된다. 요 조건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조건이랑.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하나 더 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삼. 이 세 가지 조건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얘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 곱셈 공식의 그 맨 마지막 공식 있죠. 그거 13번인지 어떤 건지 이거 알아야겠지.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 BC 이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A의 자승, B의 자승, C의 자승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재성이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적절히 이 세 가지 정보 있잖아. 얘, 이거를 적절히 대입을 하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럼 잘 봐봐. 얘 1이죠. 얘 1이야.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얘가 뭐야? 1이었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마3이죠. 그 다음에 얘는 모르네. 얘는 알 수 있죠. 이게 마3이면 얘는 뭐야 결국? 마이너스 묶어채면 1이 되지. 그럼 여기에 마3이 들어가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값이 뭐가 돼? 플러스 3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얘만 구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얘를 구하는 건 또 뭘 써야 되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잘 봐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얘니까,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봐. 얘를 알고 있잖아. 얘를. 그럼 얘랑 어떻게 좀 쿵짝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쿵짝이 뭐예요 결국? 또 곱셈 공식으로 얘네 둘이 연결 고리가 있어요. 곱셈 공식으로 얘네 둘이 연결이 되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뭐였어요? A의 자승, 자 이렇게 합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자승이 얼마예요? A의 자승에 B 자승, C 자승에 더하기 2의 2배의 AB, BC, CA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그러면 잘 봐봐. 세 개의 합은 마3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3을 대입을 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얘는 알고 있었죠. 아까 이거 여기 이 정보 왜 마3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따라서 A의 자승에 B의 자승에 C의 자승은 얘 하면 얼마죠? 9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하면 얼마야? 마6이죠. 마이너스 6인데 얘가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6 되죠. 이렇게 돼. 얼마야? 15가 된다. 끝났지? 대입하면 끝나. 여기 얼마 넣으라고? 15. 야, 그러면 따라서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이거 잘 봐봐. 여기 이거 하면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의 3승은 얘가 넘어간다. 1로. 알겠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를 바로 쓰자. 이거 1 들어가지. 그럼 마3이죠. 얘 전체가 마3이지. 마3이 1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 플러스 3 되죠. 그럼 3이 돼. 그럼 얘 계산 한번 해볼까? 얘는 잘 봐봐. 마이너스 3 곱하기, 잘 봐봐, 15에 더하기 3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3에다가 얘 하면 얼마죠? 18에 마이너스 54인가? 마이너스 54.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1이 되겠네요. 알겠죠? 요거는 핵심은 뭐냐면, 잘 봐봐. 이거죠.
이거 두 개 같다를 이용을 해서 얘가 마3이란 걸 뽑아내야 되고 ABC가 1이란 걸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뭘 알아야 돼요? 곱셈공식, 변형공식.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얘를 구할 때 있지, 또 뭐 썼어요? 곱셈공식, 변형. 즉 이 문제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 됐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고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한번 보시면, 자, 세 집합이 있는데 A, B, C가 있다. 근데 얘를 만족하는 점수, 잘 보세요. 이 표현법은 뭔지 알죠? 조건 제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A에는 x-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데 x-2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잘 봐봐, A가 x-2 바에다가 1의 x 이거죠. 즉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A의 원소는 뭐냐면, x는 뭐 1부터 3까지만 존재할 수 있죠. 만약에 x는 2도 되죠. 만약에 x가 2면 A에 2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A는 뭐였어요? 얘잖아. 빼줘야 되잖아. 2를 뺀 게 들어간 거야. x가 2면 A는 얼마야? 2 빼기 2라는 원소가 들어가는 거야. 얼마야? 0이 들어간 거야. 이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x가 3이면 A는 뭐가 돼요? 3-2가 들어가요. 그럼 뭐가 들어가? 1 들어가는 거지.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 느낌인데, 잘 보시면, 얘가 존재했어. A, B, C.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네. 그럼 이게 포함관계 문제인데요. 이거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하면, 부등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등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굳이 얘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거든. 잘 봐봐. 애초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뭐예요? 얘잖아. x 빼기 2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해서 1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2 이렇게 고쳐주자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1 되죠. 이렇게 바뀌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굳이, 잘 봐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A라는 원소는 뭐부터? 0, 1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하고 1만. 알겠죠? A 원소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자. 왜? 얘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얘를 x-2로만 표현을 해주면 바로 이 범위가 나오고, 이렇게 범위를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기 편하다 이 말이죠. 야, 이러면은 뭐 x가 2일 때 2를 빼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원소가 얘를 x-2 주인공으로 바꿔주자. x는 아니잖아. 주인공이 x는 아니잖아. 주인공은 누구야? 얘죠. 그럼 얘의 범위를 주인공의 범위로 바꿔주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A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A라는 원소가 1과 3에 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안 되잖아요. A의 원소의 범위가. X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x-2가 진짜 실제 집합의 원소니까 얘를 x-2로 바꿔줌으로써 바로 이 A라는 녀석의 범위, 원소의 범위를 바로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야, 그럼 B도 마찬가지죠. B도 잘 봐봐. 얘도 이렇게 돼 있잖아. 얘도 주인공이 얘지. 그럼 얘도 주인공의 범위로 바꿔주자. 어떻게 돼? 1을 A를 더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X 더하기 A, 7 더하기 A 이렇게 바꿔주자 이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바꿔주자고. 얘가 B다.
얘가 A다. 즉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고 7 더하기 A보다 작은 원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C는 그쵸. C는 깔끔하죠. 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범위가 명확해. 얘는 바꿔줄 이유가 없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라는 녀석의 범위는요, 원소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여기 1 사이. B는 B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 마이너스 1 더하기 A X 더하기 A 그 다음에 아니고 7 더하기 A. 자, C는 X가 2A다. 근데 잘 봐봐. 얘를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X-2라는 건 A의 집합의 주인공들이잖아.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자. 얘를 이렇게 쓸게. A 다시 얘를 1 더하기 A B 다시 7 더하기 A 얘를 그냥 C 다시가 2A보다 크다. 아니다.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바로 합시다. 얘를 잡아봐.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우고. 핵심은 뭐냐면 이 A라는 원소는 누가 핵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봐. B라는 원소는 얘랑 얘 사이에 존재하고, 잘 봐봐. C는 누구? 2A보다 크다. 2A보다 큰 원소만 존재해야 돼. 근데 잘 봐봐. 집합의 포함 관계에 의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 B가 C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A의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요? A의 부등식. 얘를 1번, 얘를 2번, 3번이라고 하면 첫 번째 1번 A의 그 부등식을 한번 표현해 볼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잘 봐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여기 있지.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A잖아. A. 야, 그러면 봐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B가 이 A를 다 감싸고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지. B가 A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맞나요? B가 A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잘 봐봐. B를 한번 해보면 잘 봐봐. B를 내가 파란색,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A고 7 더하기 A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쪽이 B잖아요. 그럼 얘가 잘 봐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가 B니까.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최소한 어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다 싸고 있잖아요. B가 여기에 뭐 7 더하기 A가 되겠지. 요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느낌을 느낌으로만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수학적으로 쓸 줄 알아야겠지. 그럼 네가 한번 눈으로 보고 이걸 수식으로 써봐. 확실한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7 더하기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확실하죠. 그 다음에 7 더하기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7 더하기 A가 1보다 큰 거는 역시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있는데 등호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우리가 항상 따져줘야 돼요. 이건 한번 잘 봐봐. 얘는 등호가 들어가죠. 맞나? 얘는 등호가 들어가. 근데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힘든데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 이게 사실 제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파트거든요. 이게 특히 이게 동영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잘 보세요. 내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 모르겠으면 그 대면으로 있죠. 대면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얘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잘 보세요. 이러면 잘 봐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등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등호가 뭐라고 해야 돼?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등호 안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랑 이 등호의 의미가 뭐야? 얘가 같아지는 거지. 그럼 봐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잘 봐봐. 어차피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얘는 어차피 등호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색칠이 무조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파란색은 잘 봐봐.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있고 7 더하기 a가 만약 이렇게 그렸다 쳐. 근데 얘는 무조건 색칠이 되는 a잖아. 얘 때문에. 얘는 색칠이 안 돼. 빵꾸 뚫리는 애야. 그럼 잘 봐봐. 야 어차피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쳐. 이렇게 된다 쳐. 이렇게 된다 쳐.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된다 쳐. 근데 잘 봐. 어차피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등호가 들어가죠. 근데 잘 봐봐. 마이너스 1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포함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얘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범위죠. 조금 더 큰 느낌이죠. 반면에 검은색은 포함을 안 하고 있잖아. 색칠이 안 돼 있잖아. 조금 더 작은 범위죠. 그럼 조금 더 큰 범위가 있고, 파란색이 조금 더 큰 범위고 검은색이 조금 더, 이게 봐봐, 검은색 얘가 조금 더 작은 범위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반대로 얘를 한번 보세요. 7 플러스 a. 얘는 내가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 얘는 애초에 빵꾸가 뚫려 있는 애야. 그럼 얘가 만약에 얘는 빵꾸가 뚫려 있는 애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쳐. 여기에 7 더하기 a가 된다 쳐. 야 그러면 검은색은 포함을 하고 있지. 검은색이 a죠. 검은색이 a인데 얘는 색칠이 돼 있으니까 포함을 하지. 얘는 포함을 못 하잖아. 그럼 누가 더 커? 검은색이 더 크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 더하기 a는 1이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커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이게 이해되려나?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어쨌든 이 정도를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모르겠다 하면 대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온라인으로 좀 전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면으로 제가 좀 설명을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 교집합 때리면 어떻게 돼?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 등호 안 들어가죠. 등호 안 들어가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a의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봐봐.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한 게 a랑 b를 비교를 했는데 b도 c에 들어가잖아. b랑 c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귀찮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자 b랑 c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b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 마이너스 1 더하기 a고 여기가 얼마였지? 7 플러스 a죠. 7 플러스 a인데 얘가 b다. b는 파란색으로 할게. b는 한쪽은 색칠이고 한쪽은 빵꾸 뚫리는 거니까 한쪽에 색칠하고요. 여기에 이제 빵꾸가 뚫려 있는 거고. 야 c는 잘 봐봐. c는
2a보다 큰데 봐봐봐. b가 c에 들어가니까 c가 b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얘가 b인데 c를 보라색으로 하면 c는 2a보다 크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2a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럼 c는 부등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럼 이러면 이쪽이 b잖아. 그럼 c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다 포함 못하잖아. 확실한 건 뭐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c가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요? 요런 데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렇게 가야 다 포함을 하잖아 c가. 물론 빵꾸는 안 뚫려 있네. 어쨌든 요렇게 되는 거지. 됐지? 확실한 사실은 뭐야? 2a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지. 왼쪽에 있다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더하기 a보다는 확실히 작아야겠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도 뭘 따져봐야 돼?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져야 되는데, 항상 이거 판단할 때 등호가 들어갈 때를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건 2a랑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같아지는 건데, 그러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고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야, 이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뭐가 문제야? 파란색은 잘 봐봐. 여기 색칠이 돼 있고 보라색은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누가 더 큰 거야? 파란색이 더 큰 거죠. 왜냐면 파란색은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보라색은 포함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큰 범위가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C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뭐가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해되죠?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재성이 얘랑 얘를 연립을 해봐. 교집합 때리면 어떻게 돼?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근데 요 사이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5, 마 4, 마 3, 마 2가 되겠다. 그래서 4개가 정답이죠. 4개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 자, 어쨌든 그렇고 12번 집합 A가 있고 부분 집합 중에서 B 또는 F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얘는 재성이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약간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게 여사건을 좀 쓰면 변한대요. 여사건이라는 게 개념이 있거든.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여사건을 쓰는 거거든. 잘 봐봐. 이게 B 또는 F를 갖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A 부분 집합이 B, C, D, E, F 아니면 뭐 B, D만 있어도 B 또는 F를 원소로 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돼. F, D 뭐 또 뭐가 있어? B, F, D, C 뭐 다 되잖아. 이거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 반대를 생각을 하잖아. 이거 무슨 아이디어냐면 이게 6건의 아이디어인데, 차라리 이렇게 하자.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자. 전체 부분 집합에서 빼자. 뭐를? B하고 F가 없는 부분 집합 개수를 빼버리면 얘를 빼버리면 반드시 뭐만 남아? 무조건 B하고 F는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만 남겠지. 부분 집합만 남겠죠. 빼버리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없는 거를 완전히 빼버리면 당연히 B하고 F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만 남아요. 이 아이디어라고. 이거를 계산하자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전체는 뭐야? 1, 2, 3, 4, 5, 6, 7개니까 2의 7승계야. 여기서 빼자 뭐를? B하고 F가 없는 거. 그럼 전체에서 B하고 F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B 안 들어가고 F 안 들어가 이렇게 되지. 2의 7승 빼기 2의 5승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 2의 5승으로 묶으면 2의 제곱 빼기 1인가요? 이렇게 되죠. 32에 4 빼기 3이니까 얼마야? 96이 되겠네. 됐나? 넘어가고. 자, 마지막 문제는
4번인가? 4번 마지막 문제인데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 B, C에 대하여. 집합 B는, 자 봐봐, 집합 B 이거 잘 봐라. X 더하기 Y죠. X하고 Y의 합으로 원소가 구성돼 있대, B가. 알겠지? X하고, 근데 이 X하고 Y가 뭐냐면 X는 A의 원소이고 Y도 A의 원소래. 근데 X는 Y는 다르다, 서로. 그랬을 때 얘가 얘래. 야, 그러면 내가 A가 만약에 1, 2, 3 있었어.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 더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 더하기 1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이 B라는 건 이 A의 원소 두 개를 더한 걸로 원소가 들어가는 거야. 더한 거. B는 이 A의 원소 두 개를 더한 게 원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이랑 2를 더하고 2랑 3을 더하고 3이랑 1 더하고. 그럼 1 더하기 1은 왜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애초에 X랑 Y가 다르잖아. 다른 놈 두 개를 골라야 돼. 1 더하기 1 이런 건 안 된다고. 무조건 다른 숫자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더하기 1. B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실제 문제는 A가 1, 2, 3이 아니니까 문자니까 실제 A를 이용을 하면 A가, 잘 봐봐, A, B, C잖아. 그러면 B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들어가. 그러면 이게 6, 9, 11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A 더하기 B는 6이고 B 더하기 C는 9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11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고, 설정을. 그렇게 가면 되지. 자, 그러면 이거 잘 봐봐. A 원소 중에 가장 큰 원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봐봐봐. 잘 봐. 이거 식 3개 맞지? 식 3개인데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지. 식 3개, 모르는 문자 3개. 연립하면 답 나오지. 근데 이거 연립할 때 좀 팁인 게, 이거 3개잖아. 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더 하면 어떻게 돼?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이게 26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니? 13이야. 끝났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라.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에? 6이래. 따라서 C는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야, C가 7이면 여기 7 넣어봐. B는 얼마야? 2야. 그러면 A는 얼마겠니? 여기 C에 7 넣으면 A는 4지. 가장 큰 원소는 누구예요? 얘잖아, 얘. 7. 그럼 7이 가장 큰 원소가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모르는 부분 있으면 또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동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